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돼갑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은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 1년의 성과를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됐으니 내일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되네요. 지난해는 유난히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대두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서둘러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해서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너 일가의 폭행은 물론 한 기업 회장의 엽기적인 갑질, 태움 문화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 등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2년 연속 고용계의 큰 이슈가 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는 노동 현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거라는 기대가 가득 찼던 해이기도 합니다. 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됐다는 거잖아요. 이를 통해 단순히 가해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가 됐고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점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핵심이었죠.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받으면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서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또 갑질을 당하거나 목격한 뒤에 이를 신고했다고 해서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서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폭행과 폭언, 협박하는 행위에서부터 근로계약에서의 협의한 것과 전혀 다른 업무를 주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에 본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집단 따돌림, 업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것도 포함이 돼서 판단이 막연했던 이른바 갑질 문화를 뿌리채 뽑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행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도 많이 사라졌을까요? 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 전문가와 노무사, 변호사들이 모여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만든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을 맞아 19세에서 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45.4%나 됐기 때문입니다. 네,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네요. 주로 어떤 괴롭힘을 당했던 걸까요? 네, 유형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괴롭힘을 당한 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었는데요. 복수응답으로 29.6%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부당한 지시 역시 26.6%의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이 밖에도 업무의 강요나 따돌림, 차별, 폭행과 폭언과 같은 괴롭힘도 높은 비율을 보여서 직장 내에서 여전히 다양한 괴롭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러한 괴롭힘을 행하는 주체는 44.5%가 임원이 아닌 상급자로 나타나서 가까운 직장 상사에게 가장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21.8%는 임원 또는 경영진이라고 밝혔고 21.6%는 비슷한 직급 동료라고 밝혀서 괴롭힘의 피해자는 상사는 물론 임원, 동료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부터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직장인은 드물었던 걸까요?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62.9%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한 건데요. 이유에 대해서 묻자 67.1%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밝힌 겁니다. 또 24.6%는 인사 등의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밝혀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활용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니 그만큼 법과 현실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3%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3% 안에는 신고를 했음에도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비율이 50.9%였고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43.3%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했더라도 많은 경우가 괴롭힘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네, 신고를 하더라도 나아지지 않는 선례가 계속 남아있으니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참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괴롭힘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니 참 안타까운데요. 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이 53.5%로 46.5%의 비율을 보인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보다는 다소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갑질 금지법 시행이 의미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응답자의 85.1%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해자 처벌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갑질 119 측에서는 법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방안이 아닌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피해자에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서 국가인권위에서도 법안에 대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가해자에 대한 보다 적절한 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는데요. 비록 절반의 성공만 이뤄졌지만 앞으로 제도가 보다 강력하게 제정돼 직장 내 괴롭힘이 완벽히 근절될 수 있길 희망하겠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권위적인 한국의 직장 문화로 인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이를 감내해야 했던 약자들을 위해 탄생한 법입니다. 그만큼 직장 내 약자를 보호해야겠다는 시민의식이 높아졌기에 제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직장 내 시민의식은 여전히 절반의 성공밖에 이루지 못한 듯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약자를 살피고 보다 나은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